안녕하세요. 오늘 저희 앞에 아주 흥미로운 자료가 두 개 놓여 있습니다. 서울예대 영상문해학부의 핵심 전공들, 그러니까 영화, 방송영상, 극작. 이 세 전공이 진짜 어떤 학생을 찾고 있는지 그 숨은 의도를 한번 제대로 파헤쳐 보려고요. 그냥 정보만 쭉 나열하는 게 아니라 이 정보가 청취자분의 입시 전략에 어떻게 실질적인 무기가 될 수 있을지 그걸 같이 고민해 보는 시간입니다. 네. 이런 입시 자료를 분석하는 게 사실 단순히 날짜나 점수 확인하는 것 이상의 의미가 있거든요. 모집 요강이라는 게 뭐랄까 대학의 학생들한테 보내는 가장 솔직한 신호예요. 우리는 이런 능력을 가진 사람을 원합니다 하는 걸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특히 전공별로 시험 방식이나 시간 배분, 문제 유형 이런 미세한 차이들을 잘 들여다보면요. 각 전공이 뭘 가르치고 싶어하고 어떤 인재를 뽑고 싶어하는지 그걸 역으로 추리해 볼 수 있습니다. 오늘 그 부분을 한번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보죠. 좋습니다. 그럼 큰 그림부터 한번 그려볼까요? 가장 기본적인 공통 전형 일정부터 빠르게 짚고 넘어갈게요. 원서 접수는 2025년 9월 8일부터 30일까지, 실기고사는 10월 18일에서 11월 2일 사이고요. 합격자 발표는 11월 7일입니다. 근데 이런 숫자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게 있잖아요. 바로 성적 반영 비율. 이걸 보니까 와, 실기 80%에 학생부 20%네요. 근데 그렇다고 저 20%를 완전히 버릴 수는 없는데 오직 국어하고 영어 교과만 봅니다. 그것도 전학년 성적을 똑같은 비율로 반영해요. 아, 국어랑 영어만요? 네, 이게 굉장히 전략적인 포인트가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모든 과목을 다 잘해야 한다는 부담은 좀 덜 수 있겠네요. 그러니까 국어, 영어는 기본으로 챙기고 나머지 80%는 정말 오롯이 실기 역량으로 채워야 한다. 이렇게 정리하면 되겠군요. 아, 그리고 참고로 전문대졸 이상 특별전형은 실기 100%라고 하니까 이쪽 준비하시는 분들은 정말 맞습니다. 그냥 실기에 모든 걸 걸어야 하는 거죠. 그야말로 올인이죠. 오케이. 그럼 이제부터 진짜 본론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각 전공의 속살을 들여다볼 시간이죠. 영상학부의 대표 주자, 영화 전공부터 시작해볼까요? 일반 전형으로 술 6명을 뽑고 일괄합산, 그러니까 시험 한 번으로 끝나는 방식이네요. 시험 내용을 보니까 크게 세 덩어리예요. 첫 번째가 장문인데 50분 동안 제시어를 포함해서 12문장 이내로 이야기 줄거리를 쓰는 거고요. 두 번째는 10분 동안 이미지 한 장을 미학적 차원에서 분석하는 것, 그리고 마지막이 3, 4분짜리 구두문답. 근데 여기서 이야기 줄거리를 그것도 12문장 안으로 쓰라는 점이 좀 되게 특이하게 느껴져요. 아주 예리한 지적이세요. 그냥 글쓰기가 아니라 줄거리 쓰기라고 콕 집어서 말한 데는 명확한 의도가 있는 겁니다. 이건 미래의 감독, 그러니까 연출가한테 꼭 필요한 핵심 능력을 보겠다는 거예요. 화려한 문장력이나 미사여구가 아니라요. 아이디어를 얼마나 압축적으로 또 구조적으로 설계할 수 있느냐. 기승전결이 명확한 플롯을 그 짧은 12문장 안에 담아내는 능력. 그게 바로 시나리오의 뼈대를 세우는 능력이거든요. 아하, 그러니까 소설가 같은 글솜씨보다는 설계도에 맞춰서 집을 짓는 건축가 같은 능력을 원하는 거군요. 그럼 이미지 분석은요, 사실 미학적 차원이라는 말이 좀 막연하게 들거든요. 그냥 이 사진 구도가 좋네요, 색감이 예쁘네요, 이렇게 말하면 되는 건 아닐 거 아니에요? 물론이죠. 그건 그냥 감상문이고요. 여기서 말하는 미학적 분석은요. 이미지를 시각 언어로 해체하고 재구성하는 능력입니다. 예를 들면 사진 속 인물의 시선이 어딜 향하는지, 조명은 어디서 와서 그림자가 어떻게 생기는지, 프레임 안에 놓인 사물들의 배치가 어떤 감정이나 분위기를 만들고 또 어떤 상징적인 의미를 가질 수 있는지, 이런 걸 논리적으로 설명해야 하는 거죠. 단순히 보이는 걸 넘어서 네, 보여주는 의도를 읽어내는 훈련이 필요한 거예요. 이게 바로 연출가의 또 다른 핵심 역량, 미장센을 구성하는 능력하고 바로 연결되는 거고요. 그리고 마지막에 그 짧은 3, 4분짜리 구두문답 있잖아요. 그건 이 모든 분석을 자기 언어로 얼마나 순발력 있게 표현하는지, 그리고 예상치 못한 질문에 어떻게 대처하는지, 거기 가서 확인하는 최종 관문인 셈입니다. 그렇군요. 정리하자면 영화 전공은 스토리 설계랑 이미지 해석, 이 두 기둥을 아주 압축적으로 평가하는 거네요. 자, 그럼 방송 영상 전공은 어떨까요? 언뜻 보면 영화 전공이랑 비슷해 보이는데 모집 요강을 자세히 보니까 결이 완전히 다른 것 같아요. 모집 인원은 30명으로 조금 더 많고 전형 방식은 똑같이 일괄합산인데
시험 시간이 확 다르네요. 장문 시험이 30분, 영화 전공보다 20분이나 짧아요. 네. 바로 그 20분의 차이가 두 전공이 뭘 원하는지를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방송영상 장문 주제는 방송 및 뉴미디어 관련 이슈로 딱 정해져 있거든요. 30분이라는 짧은 시간 안에 그 특정 주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써내야 해요. 이건 창의적인 이야기 구성 능력보다는 지금 미디어 산업 트렌드를 얼마나 잘하는지, 그리고 그에 대해서 얼마나 빠르고 명료하게 핵심을 짚어내는지, 그걸 보겠다는 거죠. 영화가 창작이라면 방송 영상은 분석과 기획에 가깝다는 느낌이 드네요. 그리고 시험 항목에 실연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거 좀 생소한데 제공된 방송 대본을 분석 또는 실연 준비라고 되어 있거든요. 이거 혹시 직접 연기를 하라는 건가요? 아니면 프레젠테이션 같은 건가요? 둘 다 가능성을 열어둬야 합니다. 실연이라는 건요, 주어진 대본의 내용을 그냥 이해하는 데서 그치는 게 아니라 그걸 어떻게 효과적으로 전달하고 구현할지 직접 보여달라는 거예요. 이게 뭐 연기가 될 수도 있고 MC나 리포터처럼 정보를 전달하는 방식이 될 수도 있겠죠. 중요한 건 텍스트를 살아있는 컨텐츠로 만드는 실행력, 표현력, 이걸 보겠다는 겁니다. 방송 현장이라는 게 아이디어를 머리에만 담아두는 곳이 아니잖아요. 즉각적으로 실행해서 결과물을 만들어내야 하는 곳이죠. 영화랑 방송 영상이 같은 방식 안에서 결의 차이를 보여줬다면 극작 전공은 아예 판이 달라요. 모집 인원 17명으로 가장 적고 제일 큰 차이점. 세 전공 중에 유일하게 단계별 전형이라는 점이에요. 1차 시험을 통과해야만 2차 면접 기회가 주어지는 거잖아요. 왜 이렇게 처음부터 문턱을 높여놨을까요? 바로 그 질문이 핵심을 꿰뚫고 있습니다. 극작 전공이 단계별 전형을 쓰는 이유는 딱 하나예요. 다른 거 다 제쳐두고 이야기를 만들어내는 순수한 필력, 그거 하나를 가장 중요하게 그리고 가장 깊이 있게 보겠다는 선언 같은 겁니다. 1차 시험이 무려 90분 동안 보는 장문 시험인데 90분요? 네, 90분이요. 이 관문을 통과했다는 것만으로도 일단 기본적인 글쓰기 실력은 검증이 될 셈이죠. 그렇게 한번 걸러진 학생들을 대상으로 2차에서 이제 심층적인 구두문답을 하겠다는 거예요. 와, 90분. 상상만 해도 손목이 아픈데요. 50분짜리 영화 전공 장문도 길다고 생각했는데 90분 동안 완결된 이야기를 쓴다는 건 와, 진짜 보통 일이 아니겠네요. 그렇죠. 이건 단순히 글재주 시험이 아니라 90분 내내 집중력하고 구성력을 유지하는 뭐랄까 일종의 체력 시험이기도 해요. 그만큼 이야기꾼으로서의 기본기, 기초 체력을 아주 중요하게 본다는 뜻이죠. 극작 전공 교육과정 자력을 같이 보면 이 이유가 더 명확해집니다. 교육 목표에 영화, 연극, 드라마를 아우르는 통합적 서사 교육이라고 딱 쓰여 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그 부분을 되게 인상 깊게 봤어요. 심지어 웹툰, 웹드라마, 게임 시나리오 같은 뉴미디어 스토리텔링까지 커리큘럼이 쫙 확장되어 있더라고요. 바로 그 지점입니다. 극작 전공은 영화 시나리오 쓰는 법, 드라마 대본 쓰는 법 이렇게 특정 장르 기술만 가르치는 곳이 아니에요. 어떤 플랫폼, 어떤 매체에 담기더라도 사람의 마음을 움직일 수 있는 이야기의 원형, 서사 설계 능력 그 자체를 가르치는 곳이죠. 그렇기 때문에 졸업하고 나서도 그냥 시나리오나 드라마 작가에만 머무는 게 아니라 웹툰 작가, 게임 스토리텔러, 컨텐츠 기획자처럼 이야기 설계가 필요한 모든 분야로 뻗어나갈 수 있는 거고요. 아, 그러니까 모든 이야기의 근본을 다루는 곳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따라서 입시 단계에서부터 다른 무엇보다도 순수한 이야기 창작 능력을 가장 까다롭게 그리고 가장 비중 있게 평가하는 게 아주 당연한 수순인 거죠. 그 90분의 1차 시험이 바로 그 핵심적인 증명 과정인 셈입니다. 와, 이제 좀 정리가 되네요. 자, 그럼 이제 청취자분들께서 나는 대체 이 셋 중에 어디를 써야 하지? 하는 고민을 하실 것 같아요. 한번 정리를 해보죠. 제가 이해한 바로는 영화 전공은 스토리와 이미지를 합쳐서 머릿속 그림을 스크린에 구현해낼 연출가의 자질을 찾는 거고요. 네, 맞습니다. 그리고 방송 영상 전공은 빠르게 변하는 미디어 트렌드를 읽고 그걸 현장에서 바로 구체적인 컨텐츠로 만들어낼 수 있는 제작자나 기획자의 순발력과 실행력을 보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극작 전공은 장르나 플랫폼에 얽매이지 않고 모든 미디어의 심장이 되는 순수한 서사 설계자, 그러니까 이야기꾼 그 자체의 잠재력을 가장 깊이 있게 평가하는 거군요. 완벽한 정리입니다.
특히 세 전공 모두 장문 시험이 있다는 공통점 때문에 헷갈릴 수가 있는데 그 성격이 어떻게 다른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짚어드릴게요. 영화 전공 장문은 아이디어를 압축적인 줄거리로 만드는 능력, 즉 플롯 구성 능력을 봅니다. 방송영상 전공 장문은 특정 주제에 대한 자기 생각을 논리적으로 분석하고 제시하는 이야기 창작보다는 논술에 가까운 시험이고요. 마지막으로 극작 전공 장문은 90분이라는 시간 동안 완결성을 갖춘 한 편의 이야기를 직접 창조해내는 능력, 그 자체를 봅니다. 정말 명쾌하네요. 이 차이점을 정확히 이해하는 것이야말로 나한테 맞는 전공이 뭔지 선택하고 또 남은 기간 동안 실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지 방향을 잡는 가장 중요한 첫걸음이 될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강점을 가진 글쓰기가 과연 이 셋 중에 어디에 해당하는지, 그리고 내가 궁극적으로 하고 싶은 이야기가 어떤 그릇에 더 어울리는지를 고민해 보셔야 합니다. 세상에 가장 들려주고 싶은 이야기는 무엇인가요? 그리고 그 이야기는 영화의 스크린, 방송국의 전파, 아니면 연극 무대나 웹툰의 칸 중 어떤 그릇에 담았을 때 가장 뜨겁게 빛날 수 있을까요? 이 질문에 대한 자신만의 답을 찾아가는 과정, 그것이 바로 합격으로 가는 가장 정직한 여정이 될 겁니다.